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가 쏟아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관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폭우 속에서 40대 남성이 나체로 비를 맞으며 길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바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치킨을 시켰는데 담배 튀김이 왔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매장과 본사 측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무사히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제가 듣기로 박 변호사님 이틀 동안 댁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면서요? 저희 집이 좀 강남을 지나서 경기도 남부 쪽이라서 그쪽이 비가 피해가 있는 건 아닌데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좀 방송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상암동에 계속 지금 상암동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끝나고 댁에 가실 거죠?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실 거죠? 갈 겁니다. 예. 예, 사모님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다리시죠? 기다리시겠죠? 여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꼭 들어가실 겁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어제 오늘은 정말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비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나 싶은데요. 일단 수도권은 고비는 넘긴 것 같지만 지금은 충청권 일대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하죠. 이 시간 가급적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속보 상황도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온 지 38년 됐지만 수해 이재민 여러분 보니까 눈물 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신 이미선님, 돌아가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하신 맥두걸 킴님, 한국은 물난리가 났다는데 저희만 도미니카 푼타카나 놀러 온 게 왠지 죄스럽네요 하신 박윤희님, 오늘은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비 때문에 학원도 못 갔어요. 오늘 밤도 무사히 하신 튜니 블랙님, 송민서야 16번째 생일 축하해 하신 JYJ님, 남자친구랑 저랑 완전 사반 가족이에요 하신 이승재 김지윤님, 사반 시간 줄이지 말고 뉴스룸 시간 줄여라 하신 크크크님. 제가 올린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제 심정이랑 똑같네요. 자, 올랜도의 박경숙님, 남수호님, 허니맘님, 박순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반 6반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길 한복판 폭우 톰보이입니다. 자, 일단 어제 폭우 소식부터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바닥을 지금 구르는 이 남성, 운동하냐고요? 아니요, 춤추는 겁니다. 걸그룹 여자 아이들의 톰보이란 노래에 맞춰서 진짜 이 와중에 쓸데없이 섬세한 이 몸짓 좀 보십시오. 이 손과 발의 꺾임. 이게 블러를 쳐놔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찰한테 연행되는 모습 보시는데 이 와중에도 끼를 숨기지 못하고 몸을 흔들어댑니다. 예, 김 기자.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춰요. 예. 그러게요. 네, 그저께 서울 길 한복판에서 상의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춤을 췄던 저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췄던 저 춤은 그룹 여자아이들의 노래 톰보이의 안무인데요. 카메라를 보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가 도로 쪽으로 운전자들을 향해서도 추고 아주 끼를 발산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남성은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댄스 본능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웃음이 자아내졌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 상황을 평시에 봤다면 웃겼겠지만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가 있었고 해서 이게 참 뭔 일인가 싶은데 박 변호사님, 만약에 저 남성이 끌려가면서
아니 내가 흥에 겨워서 춤춘 게 뭔 죄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뭐 이러면 딱히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어떻게 연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굳이 이제 얘기를 하려면 공연 음란죄라든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 정도인데 공연 음란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뭐 춤추는 걸 음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요. 과다 노출도 상위 정도가 탈의된 상황이거든요. 과다 노출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비가 오고 폭우고 이런 상황인데 저 행동이 조금 부적절하다 보이다.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요. 파출소나 지구대까지 간 건 아니고 중간에 돌려보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예. 뭐 범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팀장님, 저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저 영상, 저 여성 경찰 두 분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다. 저 어떻게 이게 좀 실제 난감합니다. 왜 남성 경찰관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남성 경찰관 한 명하고 여성 경찰 두 저 명씩 밑에 쪽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못 온 것 같은데 저런 경우는 완전히 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잡아도 관계는 없는 건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런 경우에 인근 소란으로 우리가 그 범칙금을 납부할 수는 때릴 수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임의동행은 가능하지 체포는 안 하거든요. 아마 저기서 벗어난 다음에 아까 변호사님 말 맞다나 집으로 귀가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저런 짓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위기 좀 봐가면서 하세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소변 마려워 차 세워.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 빨간 바지 남성 앞에 보십니까? 장발을 휘날며 막 뜁니다. 뒤에 경찰차 오죠? 그런다고 안 잡히니? 자, 경찰관 4명에게 지금 경찰관 4명이 지금 사지를 붙잡고 지금 들고 연행을 합니다. 도로를 단지 달렸다는 혐의로? 아니죠. 달리는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기사까지 폭행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난동을 부렸답니까? 네,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하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의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남성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한테도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소동으로 버스는 연착됐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폭행당한 기사님의 건강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이네요. 자, 일각에서는 승 의원님, 네네. 앞서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행되는 모습. 그러니까 사지를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들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무슨 사냥당한 멧돼지 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오죽 난동을 부렸으면 저렇게 했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 앞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모습만 본다면 과잉 진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 고속버스 아니었고 정말로 소변이 급했으면 부탁을 하거나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 이유로 승객들과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면 이게 그럼요. 특가법상 특가법 5조의 10에 해당돼서 이게 일반 폭행죄와는 완전히 다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이거는 합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에 대한 테러 행위와 동일한 그럼요. 거거든요. 그 타가 있는 많은 손님들의 운전을 해야 되는 그 운전사를 폭행해서 운전사가 자칫 주의력에 산만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뒤의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적어도 고속버스에서 운전자에게 폭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엄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강도로 돌변한 손님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택시입니다. 택시에서 기사가 도망갑니다. 갑자기 도망칩니다. 왜냐? 승객이 강도였던 겁니다. 기사는 곧장 지구대로 지금 가죠. 신고했죠. 네. 자, 경찰이 CCTV로 도주로를 파악을 하고 주변을 수색한 끝에 저놈 같은데 자 하면서 불심 검문을 했더니 응 나야 하면서 흉기도 발견하고 용의자를 지금 검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 기사님들 현금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저희들 특히 어떤 특정 앱을 이용하면 아예 먼저 선결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어떤 교통카드 형태의 결제를 하는 거라서 옛날같이 이게 택강이라 그래서 택시 강도가 사실상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택시 강도 역시 우리 형법 334조에 따라서 이게 특수강도, 이게 흉기를 들면 특수강도가 되는 것이고 특수강도가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상황에서 또 도망가는 형태까지 보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고 절대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전을 하고 계시는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그런 강도행위라는 것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경찰차 옆을 휙 하고 질주하는 차량. 신호도 무시하죠? 수상 적습니다. 삐요 삐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하지만 차까지 버리고 저렇게 튑니다. 자, 지금 도망가고 있죠? 자, 경찰이 저 사람 잡으려고 곳곳을 수색한 끝에 야산 숲을 안에서 숲을 속에서 숨어있던 운전자 발견. 너 술 마셨지? 했더니 역시나 면허 취소 수준. 자, 그런데 팀장님 잡히자마자 저 사람 운전자 했다는 소리가 저 운전 안 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저거? 그렇죠. 새벽 4시경에 아마 음주운전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하니까 경찰차가 출동을 해서 사이렌을 불고 마이크로 정차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정차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계속 도주를 했어요. 도주하다가 야산 쪽에서 버려놓고 숲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이 가니까 경찰관들이 30분 동안 수속을 해서 그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더니 하는 말이 나 음주운전 안 했어요. 그리고 대리운전 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측정을 해봤더니 아마 0.03에서 0.08이 나왔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아니고 면허 정지군요. 예, 백일 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숨주했다 그러면은 경찰이 정차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마이크로 정차를 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도주를 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음주운전도 안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때 도주 아저씨 말지 바랍니다.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주차장 별별 편법입니다. 오늘은 주차 공간 찜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사례 모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개소리야. 아니 그 서 있는 게 어딨어요? 아 그게 어딨어요? 차가 먼저죠. 아니 그런 적이 어딨어요?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자, 팀장님 질문 바로 드릴게요. 저런 경우에 팀장님 혹시 차창 밖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여성분이 자기 지인이 오는 거를 미리 가서 그 빈자리를 대놓고 있거든요. 저도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되려니까 여성분이 제 남편이 온다고 자기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씩 웃으면서 그러세요. 착하십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양보하면 돼요. 양보를 했다. 네, 그렇죠. 혹시 사건 반장 나오는 김은배 씨 아니에요? 막 이럴까 봐 그러신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혹시라도 관리를 해야죠. 네네. 약간 연예인 이걸 병이라고도 하죠. 어떤 분들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세상에 주차칸 두 개, 지금 두 면을 갖다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대가지고 세상에 여기 이중 주차한 거 봐. 이거 자리 없어가지고. 진짜. 왜 이러고 살아요, 진짜. 저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이 이중으로 이제 이 주차 공간이 적다 보니까 여기는 이중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 곳으로 보이고요. 아마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자기 자리로 확보하려고 오토바이를 중간에 저렇게 선 중간에 걸쳐서 두 개를 지금 활용하는 걸 보입니다. 아하. 지금 이 사진 올린 사람 얘기에 따르면 이 사람 이래놓고 휴가 갔대요. 휴가 갔다고 하는 또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저게 앞에도 지금 손으로 자기가 내 자리다 이렇게 했던 아주머니 얘기도 있는데 무슨 법적으로는 뭐 없습니다. 이게 저기 잡는다 해가지고 차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오토바이가 우선이냐 오토바이를 두 개 걸쳐도 되느냐 하나만 해야 되느냐 뭔가 규정 자체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건 사실은 정말 이건 진짜 도덕적인 거. 예. 윤리적으로 본인이 적당하게 돼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저렇게 했으니까 뭐 강요죄다, 무슨 범죄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그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앞서 그 보신 영상에서 자리 맡아놓고 여기 지금 차 들어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시합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네. 차 밀고 들어가세요? 비켜요.
누가요? 자기가요. 아. 찡기거든요. 아.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뭐 하루 종일 그럼 거기 있죠. 아. 여기도 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 사람 사이에 이거 상린관계가 아니 이웃 근데 관계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박지훈 씨 아니세요? 그럼 아니에요. 저는 성재현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거고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김은배 팀장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뭐 저런 경우가 저렇게 계속 한다면 뭔가 우리가 스스로 한 약속들이 어겨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다 불어가지고 다 세워놓죠. 예. 앞으로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 박지훈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게요. 물놀이터 비키니맘 논란입니다. 자, 이게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신상 아파트 요즘에 보면 워터파크 못지않은 물놀이터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일부겠죠. 어떤 엄마들의 옷차림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라고요. 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놀이터 엄마 옷 의견 궁금해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의 동네에 야외 물놀이장이 생겨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놀러 오고 한 번씩 초등학생 이상 되는 아이들과 아빠들도 온다는데요. 어떤 엄마가 이렇게 가슴이 반 정도 드러나게 파인 민소매 비키니를 입고 와서 좀 보기 민망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 글들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분의 좀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는 엄연히 애들 놀이터다. 푸처 핸즈업. 뭐? 물놀이터? 어? 아파트에 아니, 그러니까 있는 여기는 거라면. 엄연히 애들 놀이터니까 옷차림 그렇게 해서는 안 신경 써야 된다. 한다. 아. 신경 써야 한다. 손. 일단 네. 이건 뭐 만장일치네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좀 뭐 예컨대 그 해운대 이런 데 있잖아요. 저 해운대 그런 데 이게 지리적 위치가 그런 데는 가능해요. 근데 저기는 지금 육지이기도 하고 주된 공간이 아이들이 놀이하는 곳이거든요. 물이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비키니 그것밖에 없는 것도 아닐 거고 위에 뭐 하나 더 걸치고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약속입니다. 범죄는 아닙니다. 뭐 하고 예. 싶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바닷가에 해안가에 그런 곳하고는 좀 예컨대 그 마이애미 해안가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아유, 그럼요. 마이애미 가서는 해도 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조금 이게 아직 맞지 않지 않나. 자, 승희 의원님은 짧게. 저는 뭐뭐답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물놀이하는 장소에 아이들과 같이 함께 있으면 그 장소에 맞는 복장, 뭐뭐답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같이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출연자분들의 의견과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김솔비양 보고 있을까요? 그제 수술을 앞두고 병원복을 입은 채로 사건 반장 보고 있는 모습 찍어서 보내줬죠. 저 수술 잘 받을게 응원해 주세요 했었는데 어제 이 비 피해 소식을 전하느라고 미처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솔비 수술 대성공했기를 기원합니다. 연락 주세요.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청소, 살균, 쓱, 싹, 짠, 깨끗, 쓱, 싹, 짠, 깨끗, 쓱, 싹, 짠, 끝. 쉽게 깨끗하게 유한 크로락스 세정 살균 티슈.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가 쏟아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관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 사건 사고를 짚어봅니다. 자, 일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이제 충청권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충청 지역에서 우리 사건 반장 함께 하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 계시는 곳 상황이 어떤지 채팅창에 조금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같이 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가 일단 그 속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정체 전선이 내려가면서 대전, 세종 등 충청권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은 오늘 오후 3시까지 하루 강수량이 150mm가 넘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권엔 최대 300mm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북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제천, 청주, 옥천 등 충청 지역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청주의 소주공장 창고 지하실과 충주의 단독주택 지하실에 빗물이 가득 차는 바람에 소방이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청주시 북대동에 침수된 도로에서는 수중 펌프차로 빗물 4톤가량을 퍼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루나님, 행복기도님, 청주는 지금 하늘이 뚫렸어요라고 그러시고 계시고 대전 아산은 아직까지는 좀 잔잔한 정도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뢰로 변한 맨홀입니다. 맨홀 빠짐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폭우 사건 중에 가장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맨홀 사건입니다. 맨홀이 지금 파손이 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물이 지금 나오든지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인 남녀 2사람이 맨홀을 가다가 빠진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사람이 남매로 알려졌습니다. 50대 예. 누나랑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누나가 비틀거리다가 빠지다 보니까 남동생이 잡으려다가 둘 다 빠졌고요. 불과 수초 사이에 지금 둘 다 지금 빠져버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뭐 지금 발견이 되긴 했는데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저기서 맨홀에 들어가서 결국 사망한 걸로 보이고 누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종된 상황이긴 한데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맨홀에 이제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맨홀에 빠지면 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수해 때 제일 위험한 게 맨홀입니다. 늘어난 물 때문에 이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뚜껑이 이제 팡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흙탕물이고 뭐 어두컴컴하고 이러면 그 뚜껑이 열려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당 120mm면 상당히 폭우인데요. 이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역류하게 되면은 그 쇠가 압력을 밀려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매지 누나가 먼저 빠지니까 동생이 구하려다 같이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물이 넘치다 보니까 안 됐고 물이 어느 정도 안 나오니까 그때 소방 당국에서 저 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생분, 남성분이 사망한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참 아쉬운 편이 있는데요. 여성분도 수색을 하겠지만은 참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예, 뭐 그래도 신랄 같은 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맨홀 사고 영상 몇 가지 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정말 아찔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데요. 바닥을 보니까 뻥 뚫려 있습니다. 배수로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예. 이번엔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옆자리 미끄러지죠.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역 인근인데요. 맨홀 뚜껑이 유실되면서 맨홀 안으로 다리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 약간 위에가 보이니까 다행입니다. 예.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아찔했습니다. 옆에 구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사진을 좀 저희가 준비했는데 자 보여주시죠. 자 서울 동작구의 경문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옆에 있는 야산에 폭우로 인해서 후문 쪽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가 운동장 안쪽으로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방학입니다, 승 의원님. 네, 다행히 뭐 방학이라서 지금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참 산사태라는 게 이게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들은 산사태로 여러 가지 위험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야산에 있는 부분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우가 내릴지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기후 변화가 있으면 이런 어떤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저런 야산에 토사가 내리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그 부분을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런 수해 인명 피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지금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산사태로 인해서 이 버스의 잔해물 밑에 이제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경기도 오산 화성 부분입니다. 화성 부분에서는 기숙사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컨테이너에 이제 산사태 그 토사 같은 게 덮쳐가지고 중국인 40단 중국인이 숨진 사례도 있고요. 뭐 경기도나 강원도 이 일부에 산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흙이 좀 약하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 청일면 일대에는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주택 5채하고 주민 8명이 또 고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좀 구조가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폭우 속 영웅과 빌런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정말 이런 재난 재해가 벌어지면 정말 숨어있던 의인들, 진짜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존재를 그렇게 과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분들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이렇게 확인이 된 뒤에 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이 강남역 뭐 이른바 슈퍼맨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의정부에서도 어떤 정말 의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네, 오늘 온라인상에서는 동네 배수로 뚫어주신 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어젯밤 의정부에 비가 쏟아지면서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500m 넘는 도로가 물에 잠겼고 근처 상가까지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배수로가 막혀서 30분 만에 물이 사람 무릎까지 차오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시민들은 다들 바지 걷은 채 물살을 헤쳐가고 차들은 바퀴 절반이 물에 잠긴 채 위태롭게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배수로가 막혀서 문제였던 건데요. 이때 한 남성이 배수로 앞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래서 저 남성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물이 쌓이게 되면 옆에 도로 옆에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알다시피 낙엽 등 이런 쓰레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꽉 찼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남성분이 그 옆에 가서 보다시피 그 배수구에 막혀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왼손으로 그것도 치우기 시작했는데 또 옆에 있는 여성분은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화까지 버리고.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지 않고 혹시라도 물이 차면은 또 쓰레기 치우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담배꽁초가 많은데 담배꽁초보다는 낙엽이라든지 비닐봉지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배수에 있던 물이 쫙 10분 만에 빠졌기 때문에 도로가 정상이 됐죠. 그러니까 주변 상가라든가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심이 됐겠죠. 저런 분은 정말 의인이기도 하지만 아주 매력 있는 분이라서 저런 분은 다른 분이 연락해 주면은 저분한테도 제가 확실하게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있네요. 저분들은 뭐 본인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다른 분 거 연락 아니에요?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죠. 좀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해요. 진짜 그렇네요. 누가 알려주시면 네네. 진짜 저 뭐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한 판? 저는 네. 피자 말고 다른 거를 살게요. 다른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승현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한 남성이 정말 물 속에 정말 이거 JTBC 단독이었는데 서초동, 저기 서초동이에요. 서초동이고 이게 지금 6차선 도로인데 중간에 한 여성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 물높이가 어린아이 키 정도 높이였기 때문에 혼자 차 안에 고립되는 그 승객이 그 여성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저걸 바깥에 다른 사람이 찍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저걸 보더니 사실 이렇게 사람이 엉겨붙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 저 표시등 꼭발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나 딱 가지고 지금 피해 여성에 가서 피해 여성 이걸 잡으세요. 그냥 부력이 있으니까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배영 형태로 가고 이제 몸 한쪽을 잡고 이렇게 뒤에 배영 형태로 이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 분이 국방부 공무원 표재준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표세준 씨? 예, 표세준 씨라고 예, 예. 하는데요. 이분께서 평소에 아, 굉장히 이분이시군요. 예. 아, 저 주차금지 저걸로 구하신 거구나. 아, 주차금지였구나. 예. 아.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구하셨고 지금 이제 저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손님을 저 여성을 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인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자, 지금까지는 정말 다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시면서 보셨지만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빌런들, 꼭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그렇죠. 폭우 중인데 음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렇게 비가 내려오는데 술을 먹고 음주 운전을 했고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얘기에 따르면 이게 마포구 한강시민공원 근처인데 11시 20분 정도입니다. 그때도 비가 많이 올 때인데 그때 음주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주차장 방향으로 뭐 지금 꽃갈이라든지 통제가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을 봤는데 결국은 경찰이 이를 놓칩니다. 놓쳐서 근데 문제가 저 지역이 침수가 되니까 나중에 이 폭우 위험 지역이니까 이 피의자,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던 피의자가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합니다. 119에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참. 신고를 하고요. 본인 이제 올 때까지 이제 차가 물에 잠기니까 그 차 위에 이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차 위에 앉아 있었고 결국은 뭐 음주운전 피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신고를 했고 나중에 이제 119가 와서 이제 구하기는 구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면허 취소수인 0.140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지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아유, 저 이제 음주운전 해놓고 또 저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본인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좀 구해주세요. 자진 뭐 납세를 그렇게 했으면. 해야죠. 뭐 근데 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뭐 예. 그렇긴 한데 아유 참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분도 그렇지만 저분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저걸 건지려고 또 가시는 분들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이거 정말 또 옷을 또 다 벗고 길거리를 활보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는 폭우가 내리는 거리에서 나체로 서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길에서 옷을 주변에 벗어둔 채 양팔을 벌리고 샤워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흐르는 빗물로 세수를 하기도 지금 했다는데요. 세수하는 장면입니다. 예. 네, 경찰은 이 남성을 안산시 원곡동의 한 길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 승현님, 뭐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니죠. 웃을 일 그냥 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건데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터미네이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두 팔을 벌려가지고 하늘을 보고 막 약간 그 쇼생크 탈출해서 하듯이 아니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진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왜 다른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저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 도대체 어떤 점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방송도 굉장히 진중하게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공감 못하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는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분에게 비 오고 난 다음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감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저 물 안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면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니까 절대로 비 왔을 때 절대로 물 가운데서 어떤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네. 분인가 싶었는데 경찰이 오니까 또 도망갔어요. 그런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과다 노출을 해서 그럴 경우 공연 음란죄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다 노출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게 되고요.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 경찰에 인계는 되지만 형사 입건 자체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저렇게 정말 모두가 힘든 이럴 때 정말 경찰 공무원 또 소방 공무원 힘들게 하고 민폐 끼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좀 따끔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문제지만은 그걸 단속하는 경찰 또 행정기관이 힘들기 때문에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충청도 그리고 또 전북 북부 집중호우 쏟아진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속 좀 지방 상황이 어떤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치킨을 배달시켰더니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치킨 말고. 자, 어떤 얘기인지 백다희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어제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황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 7일 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구매한 치킨을 먹다가 수상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상한 물질의 정체, 바로 담배 꽁초였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튀김옷이 입혀진 담배 꽁초가 이렇게 치킨 조각에 붙어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담배 꽁초에는 담배 브랜드의 로고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닷없는 담배 꽁초의 등장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매장 측의 태도였습니다. 치킨 속에서 나온 의문의 담배 꽁초, 그리고 돌아온 매장 측의 황당한 답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뭐 튀기면 뭐든 맛있다라고는 하지만 담배꽁초는 아니잖아요. 네, 정말 기분 너무 나빴을 것 같아요. 어제 치킨을 시켰는데 담배 튀김이 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7일 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주문한 치킨을 먹다가 담배꽁초 튀김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담배꽁초가 튀겨진 채 치킨 조각에 붙어 있습니다. 담배 로고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네요. 로고까지, 브랜드까지. 네. 하하. 팀장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사진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담배를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담배를 입혀가지고 튀긴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모 나라에서는 의자 빼놓고 다 튀겨 먹는다고 하지만 저거는 그런 나라에서도 아마 저걸 안 튀길 거예요. 아무튼 저걸 보게 되면 황당한 게 아니고 분노할 뿐 아니라 당연히 항의도 하고 열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받은 사람은 치킨업자한테 당연히 화를 내고 크레임을 걸겠죠. 예. 자, 이제 당연히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를 했죠. 그러면 말이죠. 네. 매장에서 저 치킨을 만들어서 보낸 그 매장에서 아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양념같이 같이 버무려져 있거든요. 튀기는 게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객이나 손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건데 당연히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좀 반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마 치킨집에 남녀 주인이 2분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전화를 하니까 뭔 소리냐? 우리 담배 펴 네가 피냐? 우리 담배 안 핀다. 둘 다 담배를 안 피니까 이거 혹시나 감자튀김 아닌지 한번 먹어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담배인데 무슨 장난치냐고 이제 이 먹은 손님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했을 리가 없다면서 다시 튀길 테니까 그걸 드셔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 담배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튀긴들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재차적으로 자기들은 담배를 안 피니까 저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응을 했던 상황입니다. 저 담배 브랜드가 던 그거죠? 예, 던입니다. 예. 거기서 감자튀김 만든다는 건 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그런데 일단 저 비주얼도 충격적이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업주들의 태도 문제가 정말 가관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건 무슨 소리? 뭘 떼고 맛있게 드세요? 왜요? 또 승 의원님.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사건 반장 나올 때마다 언제나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분명히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대고 그걸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업주 측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자기들이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감자튀김이다. 그럼 그걸 나는 지금 이게 담배꽁초라고 봤는데 이 전화 받는 사람은 그게 감자튀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눈을 보고 있는 이 손님을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어떻게 보면 손님이 제대로 된 어떤 정당한 주장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고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먹냐고 따졌더니 담배꽁초만 쏙 떼고 맛있게 드시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소비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때 워낙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연도도 기억합니다. 1996년 서울 해화동의 한 중국집에서 제가 짬뽕을 먹다가 거기 바퀴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업주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갖다 드릴게 그거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짬뽕 국물이 뭐 해봤자 그게 뭐 그릇마다 따로따로 끓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통에서 끓이는 거지. 거기서 나왔으면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못 먹는데 다시 갖다 드릴 테니까 드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1990년대니까 그랬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2022년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음식 뭐 이물질이 있는지는 의문인데 담배꽁초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상황에서 그 음식을 재차 섭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업체 측에서 직접 그 치킨을 확인을 했대요. 그런데 이 글쓴이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치킨집 사장이 직접 치킨을 확인하고는 담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긴 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는 안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본사와 식약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라고 말하니까 사장은 70살 넘은 내가 와서 이러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자, 그런데 이 치킨집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본사에도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술 더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사 이제 그 업체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본사한테 통화를 해서 본사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담배가 나왔기 때문에 크레임을 걸었더니 본사에서는 그 업체분들 담배를 안 피는데라고 비호한 듯한 그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치킨을 회수해 가겠다고 했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회수해 가면 틀림없이 나중에 자기들대로 비호할 것 같고 아닌 것처럼 하셨다 싶으니까 식약처에 신고를 해서 수거를 해간다. 무슨 말이냐면 식약처에 신고를 해서 감사를 받게 됐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행정 조치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분이 그 업체나 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피해 봤으니까 처분을 하겠다고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자, 식약처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식품위생법에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도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물질이고요. 같이 버물려서 조리가 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자신 담배 피든지 안 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간 거예요. 예. 무조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태료 처분이 받을 수가 있고 이 처벌이 하고 1차인데도 안 되면 이 가태료, 2차인데도 안 되면 영업 정지, 만약에 되면 영업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쩌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본인들이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버무려가지고 담배꽁초 들어가 있는데 변명을 지금 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 변명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사장님들일 거예요. 지금 이초님도 신랑 밥 먹으러 갔다가 파리가 들어있어서 주인 불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만 싹 건져내가지고 국물을 딱 따라내고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뭐지? 진짜 믿기 힘들.
자, 아무튼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그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SNS에 많은 누리꾼들이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막 댓글을 달았대요. 저도 만약에 진짜 이렇게 만약에 했던 게 주장대로 했는 게 정말 진실이라면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그 개념 자체는 하나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나머지 어떤 업체에 다 같이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그 업계에서조차도 그 사장님은 담배를 안 피우신다, 본사에서 수거해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누리꾼들이 가서 이제 항의합니다.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에게 금일 이내에 본사 관리자가 직접 찾아가 사과드릴 예정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고 댓글을 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 정당한 주장을 하는 소비자라면 그 소비자의 주장을 반드시 영업주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그분의 마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책임을 면책하는데 집중해서 다른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 안 그래도 치킨값이 뭐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대형마트 6,000원대 치킨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일부 문제 때문에 선량한 또 치킨집 사장님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닌가 또 걱정도 됩니다. 자,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중국 안후이성의 경찰서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 대기실에 들어오더니 태연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볼 일은 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데요. 그러자 경찰관이 그의 얼굴을 쓱 살핀 후 컴퓨터로 뭔가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리고 잠시 후 경찰 여러 명이 우르르 다가오더니 갑자기 남성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체포를 해?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이틀 전 절도 사건에 연루된 지명 수배범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낯이 익다며 남성의 얼굴을 찍어서 대조했더니 실제 수배 중이던 범인의 얼굴과 일치했던 겁니다. 경찰의 눈썰미가 정말 대단하죠? 아니, 자수하러 온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지명 수배범이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온 이유 다름 아닌 더위 때문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진 경찰서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아, 은행 같은 데 갔어야지. 저기를 가. 겁도 없이. 네,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온에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선 이 폭염 덕분에 범인을 잡게 됐네요. 야, 또 이 더위가 또 저런 또 좋은 점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뉴스 일기예보.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 뉴스에서 날씨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바람의 방향을 손으로 짚으며 설명하던 도중 화면이 움직이는 모습에 멈칫하는데요. 이후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짚더니 화들짝 놀란 모습입니다. 이 화면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아냈던 겁니다. 앵커도 이 사실이 신기했는지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는 사라지는 모습이죠. 진행자가 계속해서 날씨 소식을 전해보려고 하지만 놀라움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도 계속해서 보고 가시죠. No, can I zoom? Oh man, it's a great day! It's a great day. It's a beautiful start this morning. Our temperatures are warming up nicely this afternoon, but we're still good. I've never touched it before. Oh my gosh, you can tilt it? What's going on here? All right, anyway, I'm gonna figure this all out. A beautiful day. 자, 단언컨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건 반장에서 저렇게 하면은 방심위에서 걸립니다. 방송 장난으로 한다고. 방송 사고로 그러니까 간주됩니다. 또 뭐라고 합니다 또. 예. 뭐가 됐으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고요. 예, 보기 좋네요. 예. 자, 할 말 있죠? 네. 저라면 방송이 끝난 뒤에 너무 민망해서 놀라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상황마저도 재치 있게 넘기는 모습이죠. 시청자들도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분이 참 좋았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문득 JTBC 화면도 터치 스크린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저번에 그 시추 족발 그거 했을 때 막 그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생방 중에 막 뻥 터졌잖아요. 네.
그때 막 또 이 좀 일부 좀 진중하신 분들은 세상에 아나운서가 어떻게 방송 중에도 웃냐고 또 막 그래. 아, 그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경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와, 이 장면 자세히 보면요. 비행기 날개 위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요. 안전장치에 몸을 의지한 채 바람에 맞서는 위험해. 스턴트 비행의 모습입니다.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요. 위로도 슝, 아래도 슝. 고개 운전을 하는데도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버티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고요? 대범함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무려 93세의 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93세라고 하세요. 예. 심지어 이번 비행이 5번째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지역 호스피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었다 하는데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제대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100세, 200세까지 사세요.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 드려야죠. 이 박지인 님이 보내셨는데요. 보여주시죠. 지난 주말 넘어져서 다리 골절된 우리 엄마 이흥선 여사 수술 잡고 병원 근처 호텔 계신데 6시 30분 되니까 오른발 깁스까지 한 채로 TV 보면서 좋다고 웃으시네요 하셨습니다. 자, 이 여사님 아무쪼록 수술 잘 마치셨으면 하고 당분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조금 일찍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비조심. 안녕히 계십시오.